문제 볼게요. 엑셀은 제가 유튜브에서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 발성배전 132에는 난이도는 약 하, 그러니까 제가 한 5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5년. 이렇게 문제가 기출문제 비중이 많이 나온 거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근데 하라고 해서요, 나만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난이도가 최상이라고 해도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다 똑같이 어렵다. 근데 이 사람들의 심리상이요, 쉬우면요, 일단 나도 쉽고 남도 쉬운 건 알아요. 근데 일단 기분은 좋아. 내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난이도가 상이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학원에서 설명을 안 해줬을까? 막 이런 적이죠. 그래서 보통은요, 난이도 상에서 합격자가 많이 안 나오고요. 보통은 난이도가 하일 때 이제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옆에 분들이 난이도 하일 때 나갔는데 그때 내가 못 나가면요, 타격은 곱하기 2배입니다. 난이도 상일 때는 너도 못 나가고 나도 못 나가니까 뭐 기분이 별로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난이도 하일 때 옆에 분이 나가고 내가 못 나가게 되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쟤 분명히 나보다 모르던 앤데 막 이러면서. 그렇고요. 자, 시험 문제 1교시를 쭉 보시면요, 1교시가 주파수. 이 주파수 제어는요, 개통에서 나온 겁니다. 개통 기본 문제고요. 이번에 보면요, 이 서지 어레스터, 얘네들은요, 발성배전 문제가 아닙니다. 서지 어레스터는 원래 건축 타분야 문제고요. 그 다음에 3번이 기력발전 효율. 얘네들은 발전의 기본 문제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 장치선도에다가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요, 약간 이건 초출입니다. 응용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응용. 근데 이 장치선도를 그리라고 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TS 선도까지 같이 말을 안 해도 써주시면은 점수를 좀 받겠죠. 그 다음에 4번이 변류기 C200. 이거는 변전 쪽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변류기. 우리 변전소에 있는 그 차단기, 변류기, 변압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변전 쪽에 놓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출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풀었어야 되는 문제고요. 5번에 코로나. 이것도 성전이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여기서 유도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정의와 방지 대책 다 압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24.3 M0 M1에 델타 D에 로그 10의 R분의 D 유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이 속도 조정률, 델타, 변동률, 이것도 발전에서 기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조속기, 가바나. 조속기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이 조속기에 바로 성능을 나타내는 항목이죠. 속도 조정률, 속도 변동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 부동시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7번에 변압기 효율, TR 효율. 이것도 변전이죠. 기본 문제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이 무효전력과 전압관계를 벡터도로 표현해라.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 딱 물어가지고 나온 적은 없습니다. 초출인데요. 이것도 송전에 있는 내용이죠. 송전이라기보다는 얘네들은 개통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송전이나 개통 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에 원자력 기출에다가 기본입니다. 발전. 그죠? 이것도 풀어볼 만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배전 자동화, 다스, 배전 자동화. 이것도 기본서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배전이지만 기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틀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 있죠? 요거. 그리고 이거 몰라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배전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게 뭐 검출해봤자 전압, 전류, 주파수, 그 다음에 뭐 고주파, 그 다음에 뭐 전압 변동, 아니면 주파수 변동, 이런 거를 검출해가지고 디스플레이하고 뭐 보내주는 거니까요. 제어 기능으로. 그 다음에 11번에 고주파가 변압기에 미친 영향. 이것도 25점짜리인데 10점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압축해서 함축해서 쓰느냐가 또 관건이에요. 이것도 기본 문제고요. 이것도 변전의 기본의 기출 문제고요. 그러니까 다 기출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에 조류 계산. 얼마 전에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계통의 기본의 기출 문제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유도 전동기, 전동기 보호 계정. 보호 계전도 보호 계전이니까요. 얘네들은 이제 보호 계전인데 이것도 기본의 기출 문제다. 그래서 기출 문제 아닌 게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가 시험 보러 갔다, 그럼 제가 선택하는 딱 봤을 때, 문제를 딱 봤을 때요, 선택하는 거는 일단 저는 얘를 1번으로 쓸 겁니다.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 그래프 7번으로 1번 쓰고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풀고요. 그 다음에 이 8번도 저는 풀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풀었겠죠. 그 다음에 12번 풀었겠죠. 조류 계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요거 풀었겠죠. 6번에. 그 다음에 요것도 기본 문제고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에 저는 이거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요거 왜냐면은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동기, 유도 전동기니까요. 유도 전동기니까 요런 게 생각났어야 돼요. 이게 스토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핫스타트. 그죠? 재기동했을 때 요 점을 넓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는요, 이 기동 전류가 답안지에는 제가 안 써놨는데요. 이 기동 도립 전류 있잖아요. 12IN.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여기 6IN 있죠? 6IN. 이거 명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율 차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플러스 스톨이에요, 스톨. 스톨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적격 전류의 2배에서 3배의 이 스톨을 잘라줘야 되니까요. 거의 순시도 동작하는 이 스톨 라인이 빠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하면은 얘네들의 이 전압 변동에 의해서 얘네들이 처음에는 기동 전류가 이렇게 되지만 전압이 강하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즉 여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전압 강화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 순시체하고 닿을 수 있는 공간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기 중간에다가 이 보호기구를 딱 넣어줘야 된다. 이 얘기까지가 바로 유도전동기의 기본 개념입니다. 보호개전. 13번 선택했을 것 같고, 저는 어렸을 때 풀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못 풀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력발전 효율 있잖아요. 예, 풀었겠죠. 예. 그럼 얼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요거 풀어도 되고, 요거 풀거나 아니면은 요거 풀었을 겁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그래서 얼추 10문제는 맞췄을 것 같다, 느낌에. 그래도 선택할 게 너무나 많았다. 네. 얘도 풀면 좋은 점수 맞아요. 원자력 발전.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감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공부할 땐 아는데 시험장 가서 풀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다 풀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거의 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한번 볼까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틀리지 말아야 될 거. 예. 이거 틀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이거는 딱 왜 틀리지 말아야 되냐면요. 이거는 전부 다 수식으로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틀리면 안 돼. 무조건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예. 얘도 수식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이게 키 문제들이에요. 즉 여기서는요. 지금 별표 친 것들에서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7점이나 8점 맞는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실수하더라도 점수를 보완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요거는 잘 써야죠. 수식은 아니지만 잘 써야 되죠. 그 다음에 13번 잘 쓰시면 점수 많이 받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발성배전 하실 때는 뭐 송전선로, 과방거피제, 과전류, 방향,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파일럿, 그 다음에 제페로 이거 공부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발전소 보호계전은 뭐뭐 있습니까? 발전기? 우리가 비율차동하고 그 다음에 계좌상실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지락, 계좌 지락. 그 다음에 변압기로 가서는 보호계전이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도 저기 뒤에 나왔지만 뭐 있어요? 비율차동하고 뭐 과전류 계전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로 가서는 우리가 NCS, 그 다음에 MVS, 오픈 델타, V 델타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콘덴서 후단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얘네가 있는 거죠? 보호계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계전기를 전체 하나의 카테고리로 해가지고요. 걔네들이 같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나오든 간에 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였어요. 그러면은 1교시 때 요거 푸셨어야 돼요. 요거.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들이요. 최소한 7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이번에 합격할 가능성이 많다. 아, 여기 코로나 더 있네요. 예. 얘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그 중에서도 얘들은 수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들을 잘 보셨어야 돼요. 4, 5, 6, 7, 8. 그쵸? 그 다음에, 자, 보세요. 1교시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날의 시험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보호계전, 변전, 보호계전이 나왔어. 변전, 그 다음에 부하 쪽. 그러면 3, 4교시에 보호계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런 개통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이 발전 문제. 그 결국에는 골고루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1교시에 문제가 어디 뉘앙스로 좀 치우쳐 있는지, 이거 지금 배전이죠. 배전. 배전 쪽이 좀 많이 분포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점심 드시고 배전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 점심 드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1교시에 한번 문제풀이를 보면요. 볼게요. 수용과 측명, 주파수. 이거는 이제 요 1번 내용 같은 경우는요. 개통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주파수라는 거는 실제 시험 가면은 이렇게 안 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주파수라는 거는 P분의 120F다. 아니면은 정연파를 그리고 이거의 뭐죠? 횟수분의 T분의 1이다. 이거는 배포용이고요.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기본되어 있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내용 이것도 쓰고요. 주파수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는요. 실제 시험에서는요.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죠. 실제 시험에서는. 실제 시험하고요. 요거하고 틀려요. 이게 나가는 거. 이거 나가는 걸로 물론 써도 합격은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좀 더 유기적으로 씁니다. 유기적으로. 그 다음에 주파수 이거는 없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수용가에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수용가에서는요. 뭐겠습니까? TR이죠. TR이죠. 수용가의 TR. 그 다음에 전동기.
그 다음에 라이팅. 요즘에 라이팅에 뭐가 있습니까? SMPS. SMPS가 있죠? 그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SMPS. 이런 것들. 즉, 변환 장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변환 장치. 그래서 TR에서는 주파수가 만약에 내려갔다. 내려가게 되면은 뭐죠? 자석 밀도가 올라갔다. 즉, 주파수가 내려갔다. E는 이거잖아요. 뭐 이렇게 쓰면은 파이 M은 이렇게 쓰고요.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기기전력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자 변수가 3개는 비교 못하는 겁니다 원래. 그쵸? 얘가 증가하고 얘가 같이 증가하면요 자속은 일정해요. 즉 이걸 비교할 때는요 얘가 일정하고 주파수가 내려갔으니까 얘가 올라갔다. 자석 밀도가. 그러면 얘네들도요 실제로 그림 보면 얘네들은 60Hz죠? 만약에 이렇게 히스테리시스 루프로 그리면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60Hz다. 그럼 50Hz는 어떻게 될까요? 얘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얘네는 아까 요게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고 50Hz면은 이만큼 내려간다는 얘기죠. 즉 이 면적에 따라서 60Hz 얘가 50Hz로 주파수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만큼 면적이 히스테리시스의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손실 pH도 증가하고 여자 전류도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림은 안 그렸지만 제가. 그래서 손실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효율도 당연히 손실이 증가하니까 효율은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L에 관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가 L이라는 XL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압 변동률에도 손실이 더 많이 증가하니까 전압 변동률도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겠죠. 그죠? 요건 책에 없는 건데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저하시 전동기, 그러니까 뭐 변압기, 전동기 마찬가지 넣는 거고요. 개통에서는 이거 개통공학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수식은 안 썼는데 이런 거죠. P는 뭐 이런 것도 그죠? 주파수가 이 전압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게 되면은 얘들의 출력도 바뀐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VI 코사인 세타라든가 뭐 이런 공식을 써가지고요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주파수가 안정되면은 전압 조정도 용이해요. 그래서 전압 조정하고요 주파수는 항상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얘네들이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배울 때는 따로따로 배우는데요. 실제로는 개통에서는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다. 그 다음에 주파수 안정도가 저하되겠죠. 그 다음에 조속기 제어, 개통 연계운전, 원활. 주파수가 바뀌게 되면은 개통에 뭐가요? 델타 P가 발생하죠. 유전력, 유동이 발생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썼고요. 요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서지 어레스터. 즉 얘네들은 개폐 서지 용도다. 요거는 제가 그냥 물어본 거에 따라서 썼는데요. 사실은 이 설치 대상에 원래 이렇게 써도 되지만요. 이게 원하는 답안지는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시험장 가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기억이 안 나도 저는 다른 얘기를 썼을 겁니다. 가령 어떻게 썼느냐. 만약에 서지 어레스터 나오면은 이 시간에 따라서 얘들의 전압 형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라이팅 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개폐 서지죠.
그 다음에 요게 상용주파 이상전압이고요. 얘들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그죠? 그래서 라이팅은 LA로 보호하고, 개폐 서지는 서지 어레스트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상용주파 이상전압은 우리가 유효 접지로 보호하는 거죠.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쓴 다음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폐 서지가 발생하는 장소에다가 서지 어레스터를 설치한다. 대표적인 예로 건식기계하고 이 V12 장도다. 저거를 모르더라도요. 이걸 모르더라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실제 합격자의 답안하고는요. 무관하다 이거예요. 물론 답안지 형태는 이렇게 들어갈지라도 이렇게 써도 전혀 무관하다. 무관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론적 배경 해가지고 저는 뭘 설명했겠냐? 이 SB를 설명했겠죠. SB 여기엔 빠져있지만 만약에 229에서 뭐 루트 3에 곱하기 뭐 50 곱하기 뭐 1.25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뭐 89 뭐 나와가지고 고로 95kV짜리 뭐 선정한다. 이런 공식이 있죠? 여기는 안 썼어요, 제가. 원래는 실제 시험장 가서는 이런 형태로 기술한다 이거예요. 답안지 형태하고요. 이거 답안지 형태는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긴 뭔데 그냥 실제로 왜냐면 이렇게 답안지가 들어가 있더라도요.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무슨 수로 외우고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뭐 강의할 땐 편해요. 외우세요 하면 끝이에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거 외우려면 아주 골 때립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내용으로 풀어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설치 위치는 개폐 서지가 발생되는 구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엔 없지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서지 어레스터나 다 마찬가지죠. 변이점에 설치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피보호기기와의 이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격사항은 요거는 좀 바뀐 거예요. 예, 옛날에는 공칭 방전전류가 5카 있었는데요. 이 100A라는 게 신설됐어요. 그래서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발성배전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시기는 힘들다. 건축전개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준비하라고 하는데 발성배전에서는 여기까지 하기는 약간 힘들고요. 요거 전격전압 다 아시는 거고요. 요거는 3.3은 지워도 됩니다. 저희는 6.6이 일반적인 계통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거 왜 5카냐? 여기서 그림이 나와 있죠. 얘네들은 단발성이고요. 급준파고요. 얘네들은 길게 늘어지는 파형이니까 얘네들의 이게 훨씬 더 크니까 서지 이 LA처럼 얘네들은 2.5카지만 얘네들은 2배 줍니다. 이거의 면적을. 그래서 약 5카 정도 봐주는 겁니다. 5카. 그 다음에 우리 상용주파 이상전압 할 때 일선 지락이죠. 우리 일선 지락하면 229에서 한 몇 카 정도 돼요? 한 7에서 한 10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얼추 내용들이 이렇게 짝짝짝 맞아 들어가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쓰긴 어렵다. 발성배전에서. LA를 내지. 서지어레스트를 왜 냈죠? 그 다음에 이제 효율 향상 기기잖아요. 장치 선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그립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카피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일일이 다 그린 거예요. 한글로. 이 그림 한글로 그린 겁니다. 한글로 이 동글뱅이 치고요. 여기다가 글씨 넣어가지고 밑에다 글씨 새기고요. 이것도 해가지고 이 화살표도 일일이 제 피와 땀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공부할 때. 최소한 이 정도 정성을 들이셔야지, 뭐, 머릿속에 남고야지. 남이 그려주는 그림 백날 봐야지 소용없어. 그건 뭐하고 똑같아요? 원숭이, 저기 동물원 가서 원숭이 구경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키워봐야 돼, 원숭이를. 본인이 직접 원숭이를 키워보는 거랑요, 동물원 가서 맨날 이렇게 구경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과열기, 재생, 뭐 제열, 그 다음에 절탄기, 예열기. 얘들은 여기 보일러에, 결국에는 보일러에는요 연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증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물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연소를 해야 되니까 공기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는 C+, O2, 그 다음에 H2O도 같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별도의 라인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CO2가 되는 거죠. 이게 화력발전소의 원리잖아요. 이게 연료로 들어가는 거고, 산소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고, 물은 여기서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요, 이걸 공부하실 때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면 보일러에서 이 과열 전기를 드럼을 거쳐가지고 이 드럼이 기술 분리기죠. 여기서 나누는 게 제일 뜨거운 온도죠. 제일 뜨거울 때 선생님들은 물을 데피겠어요? 공기를 데피겠어요? 예? 당연히 물부터 데펴야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증기를 다시 데피는 과정. 그 다음에 얘네들 증기를 데피고 나면 증기가 뜨거운 걸 데폈으니까 얘네들의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물을 데피기. 그 다음에 에어를 데피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증기를 데피고, 그 다음에 열이 떨어지면은 물을 데피고, 그 다음 차가운 거 물을 데피고, 그 다음에 에어를 데피고. 그죠? 얘네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터빈에 들어간 증기를 냉각을 해주죠. 연락차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연락차 하면은, 여기가 냉각되면은 증기가 쭉 빠져 이쪽으로 연락차에 의해서 쭉 끌려오죠. 끌려오면서 다시 급수를 다시 가열하고. 그죠? 이런 과정들이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은 이 TS 선도의 어디 부위다, 여기다. 여기 제열 재생이죠. 제열 재생 부분에 어디쯤에 위치한다. 이것까지 표현해 주셨다면은 점수는 이렇게 여기까지 표현해 주신 분이 한 7점 받겠죠. 그 다음에 8점까지 받으시려면은 여기에 관련된 효율 공식 있죠. 효율 공식도 더 써줬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 8점 정도 받으시려면 여기다가 이 기력 발전의 효율 공식 있죠. 그것까지 떠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세요, 암기하시고. 선생님들이 발전할 때 그려야 되는 그림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그림들이, 여기, 발전. 얘네들도 문제 나와. 얘네들도 한 문제잖아요. 얘네들 한 문제. 얘네들 한 문제. 얘네들도 한 문제. 그 다음에 수력. 그게 고압수조, 그냥수조.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위에서 낙차, 저수조까지. 그 계통이 있죠. 그거하고. 세트예요, 세트. 두 개 외우는 거는. 내가 발전공학을 한다는데 저기 화력발전소의 이 계통도 실제 계통은 틀리겠죠. 실무는 중요하지 않아. 실무 중요하지 않아요. 뭐 A 발전소에 있어. 어떤 분은 B 발전소에 있어. 그럼 그 두 개의 계통이 똑같나? 틀리단 말이에요. 또 가면은. 변화 안 중요하고요. 그냥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수력도 압력수조부터 해서 수로감, 압력수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C200이란 거는 이런 거죠. 안시 스탠다드하고는 T형하고 C형이 있어요. T형은 테스트, 즉 얘들을 시험으로 변류기의 성능을 결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C는 calculate,
즉 계산해가지고 변류기의 성능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 플랜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C형 계전기를 다 쓰잖아요. 그래서 C 만약에 200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뜻이요. 의미가 있어요. 과전류용소는 20이고 20이고 2차 측 전격 전류는 5A 1대의 단자 전압입니다. 즉 등가로 그리면은 부담. 이 부담 로드는 여기 선로, 라인, 그 다음에 계전기, 그 다음에 뭐 계측기까지 다 포함된 부담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200V란 얘기야. 그러면 이 200V는 그때 그리고 2차 측 전격 전류는 5A가 아니고 과전류용소가 20이기 때문에 5 곱하기 20, 즉 2차 측 전류가 20배 커진 100A가 흐를 때 이 걸리는 전압은 어떻단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형성되죠? 200은 전압은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겠죠. 그래서 5 곱하기 20A가 흘렀을 때 여기 ZL 얘가 얼마까지 걸리느냐 그 얘기예요. 그 ZL은 그래서 2ohm이야.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과전류 정수의 개념에 의해서 2차 측 CT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즉 얘네가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뭐요? 마이너스 10% 될 때의 전류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2차 측 전류가 5A 할 때 지금 몇 암페어 걸렸다는 얘기예요? 100A로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이 마이너스 10%만큼 그 변류비만큼 요만큼이 적게 걸렸다. 즉 포화의 한도치를 제조사가 보증해 준 거야. 왜 그러냐면요. CT 제조사는요. 부하가 뭐 걸릴지 알아요? 몰라요? 그 다음에 선로의 현장에 설치하는 선로의 길이가 얼마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제조사에서 무슨 수로 알아? 그 현장에 가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건은 팔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 제조사에서? 우리 변류기는 C200짜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설치하는 니네들도 이거 규격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즉, 뭐냐? 2차 측 전압으로 치면은 200V고, 얘네들 임피던스로 치면은 2ohm까지 걸었을 때 내가 만드는 CT는 비오차 마이너스 10% 정도의 오차가 걸린다. 그 이상 걸면은 CT가 부동작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잘 사용해라.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은 니네가 더 많이 연결해가지고 만약에 보호계정기가 부동작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변류기 회사가 지지 않겠다. 이 의미예요. 약속이 하나 약속. 그래서 잘 아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C200, C400. 그 다음에 문제가 약간 애매하게 냈어요.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야. 1.5일 때 C200 변류기의 적정성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냈어야지. 뭐 선정하면 뭐 C200짜리로 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C150짜리로 다시 쓰라는 얘기야. 1.5ohm이면은, 자, 여기가 1.5ohm이에요. 만약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흘렀다고요? 100A. 그죠? 100A. 그러면 얘네들은 얼마예요? 150? 150V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C150을 써요? 여유 하나도 없이? 딱! 그죠? 계속 쓰면 얘네들 여기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오차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담당자라면요, 저는 절대 C150 안 씁니다.
그쵸? 여기에는 이 변류비 오차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여기 변류비 오차도 플러스 5% 들어가죠. 그것만 해도 벌써 전류가 왔다 갔다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겁나서 C150 못 쓰죠. 그거보다 위에 무조건 C150 이상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C200, C400, C400은 좀 너무 큰 거죠. 어떤 현장들은요,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여자 돌입전류 이런 것 때문에 C400 선정하는 현장에도 가끔 가보면은 막 C800 들어가 있고 막 그래. 변력이 2배로 막. 그런 거 묻는 문제고요.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인계전압. 이거 요번에 유도하신 분이 발동배전 기술사는요, 간단한 유도는 무조건 다 해야 돼.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든 간에 답안지에 딱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원통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람다다. 이 람다는 여기서는 여기 면전화 밀도겠죠? 이게 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V는 여기서 여기 R부터 X 지점까지. 그죠? 여기서는 외부까지 했네요. R에서, 여기 지점. R에서 D까지. 이를 DR 하면은, 요게 전압이 되는 거죠? 전위의 정의죠? 전위의 정의가 원래 뭐죠?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임의의 지점까지 전개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드는 힘이죠? 에너지죠? 1이에요, 1. V가.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와요? 기초이론. 그래서 발성배전할 때 이 기초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를 모르면요, 공부가 진전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이론들을 계속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어떤 걸 유도할 때마다요, 관련된 전자기학을 들어가서 그거를 공부하고 나와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전자기학 이거 전기기기를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이파이 입시론, 그 다음에 여기 X부분만 변수기 때문에 나고, X분의 1을 적분하면은 lnx죠. 그래서 X를 R부터 D를까지 넣었으니까 2파이 입시론 제로의 ln의 R분의 D가 되겠죠. 근데 2파이 입시론 람다는 X2란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X2의 ln R분의 D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가 최대가 될 때는요, 요 X가 R일 때요. 요 표면적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이런 파열극한 전이경도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얘네들의 이 전개가 최고가 될 때는 얘가 R이야. R. 그래서 R2로 바꿉니다. R2의 ln R분의 D. 그래서 전압이 R2의 ln R분의 D로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요 파열극한 전이경도 얼마죠? DC일 때 AC일 때 21 kV 곱하기 얘들은 2분의 D. ln은 2.303 로그 10의 R분의 D로 치환하게 되면은 그 유명한 24.3 D의 로그의 10의 R분의 D가 나오고, 여기다가 우리가 특수한 계수 M0, 즉 얘네들의 전선의 표면에 따라서, 즉 전선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으면은 이런데 코로나가 더 많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전선의 표면,
그다음에 주의. 여기에 습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저기 방전이 더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일기계수. 제가 이거 외우실 때는 동글뱅이는 전선 표면, 1은 일기계수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M0, M1에 그다음에 델타가 또 중요한 겁니다. 공기 밀도. 공기가 어느 정도 밀하게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밀도. 즉 공기는 절연체야. 여기가 습기가 있고 얘네가 뾰족하더라도 여기에 공기가 빼곡히 차 있으면 얘네들은 그거 자체로 절연체라는 얘기죠. 그죠? 이 공기의 밀도는 압력과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죠. 이 공기의 밀도, 그죠? 공기의 밀도는 왜 압력과 온도로 나타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그죠? 여기 n이 n분의 w고, 즉, 이 뭐죠? 압력, 그 다음에 온도. 그래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코로나 임계전압이 나온 거죠. 이거 유도도 다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외우시고, 이거 나라마다 약간 틀린데요. 이것도 273 플러스 T 0.3862. 어떤 나라들은 0.392B. 이거 왜 그래요? 각 나라마다 온도가 틀리죠? 강수량이 틀리죠? 다 틀려요. 기압이. 높은 지역도 있고. 그죠? 산이 있어요. 공기 밀도가 여기가 많아요? 여기가 많아요? 여기가 공기 밀도가 많죠? 그럼 여기는 공기 밀도가 낮죠? 희박하단 말이야. 얘가 낮으면요, 델타가 낮아지죠? 델타가 낮아지면 얘가 낮아지죠? 그러면 더 빨리 절연파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차단기나 이 카다로그 보시면은 해발 몇 메타, 이게 딱 제일 그 차단기에 처음에 적혀 있어요. 카다로그 보시면 발주내실 때 뭐 설계할 때 이 차단기 카다로그 안 봐? 보시면은 해발 몇 메다 있죠? 각 나라마다 뭐 이런 있죠? 그게 이거야, 이거. 즉 내가 이게 북미에 아니면 남미의 높은 산 지역에서 파는 차단기랑요, 이 낮은 지역에 파는 차단기는 절연 내력이 틀려. 이거 왜? 공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걸 외우느냐? 물론 유도하는 거는 연습해서 숙달을 하셔야 되고요. 답은 여기 다 있어. 첫 번째 AC는 아까 21kV라고 했고요. 파열 극한 전위 경도가. DC는 얼마라고 했어요? 첫 번째, 답이 있는지 뭐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쓴 거고요. 1번 파열 극한 전위 경도. 뭐요? 지금 AC로 했으니까 얘네들을 DC로 바꿔주면은 얘네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대책이에요. 두 번째, 지금 24.3에 대한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M0는 날씨가, 표면이 매끄러우면 1, 그 이하로는 뭐 0.8, 즉 매끄러운 표면을 해라. 매끄럽게 해라, 그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형, 압축, 연선이죠? 우리가 매끄럽게 한다. 그 다음에 가공선 같은 경우는 최근 이런 걸 많이 뜨죠? 이런 거. 매끄럽죠? 그 다음에 여기 아구가 딱 물리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공극이 많이 없죠? 옛날에는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가운데다가 철 넣고.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도 여기 다 뭐예요? 이거 다 보이드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런 데서 뭐가? 전이경도가 빼지는 거죠. 얘네들 전선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지금 전선은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이고, 전선 한마디로 전선을 개량해라 이 뜻이에요. 전선을 개량해라. 세 번째 M1,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건조란 얘기죠. 가공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근데 어디서요? 지중해에서는 해당되죠. 지중해에서는 습기를 하지 마라. 즉 지중 케이블에서는 뭐하라? 습식 하지 말고 건식 가교해라. 습식 공정을 하지 말고 건식 공정을 해라. 그 얘기죠. 얼마나 답이 좋아. 하나는 가공으로 설명하고, 하나는 지중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죠? 델타. 뭐요? 압력을 높게 하면 되죠. 압력을 높게 하면 되죠. 높게 하면은 공기 밀도가 높아지죠. 그런 차단기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압축 공기라든가 아니면은 SF6도 3기압에서 뭐 5기압 이렇게 쓰죠. 다 그런 이유예요. 압력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가장 선생님들이 누구나 다 쓰는 직경을 크게 해라. 대표적인 게 복도체죠. 이게 시험장에서 쓰는 진짜 답안지예요. 진짜 답안지. 이런 그림들, 이런 거 예시. 여기는 그냥 뭐죠? 그냥 쓴 거야. 저기 뭐야? 선생님들 실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답안지 쓰는 거 있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거. 네.